지난 4월에 이제 글로벌 석유 기업인 로얄 더치쉘의 CEO 벤 반 뷰르덴이 작년 연봉을 51%나 삭감했습니다. 100개 중에서 8개 또는 9개의 기업이 ESG와 경영진의 연봉을 이제 서로 연계를 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박란입니다. 오늘은 직원 사망사고가 경영진의 연봉 삭감까지 이어지나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 자료가 오늘 나온 이제 강은미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예요. 우리나라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현황을 나타낸 이제 자료인데요. 사망사고도 꽤 많이 이제 벌어졌죠.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보고서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지난 4월에 이제 글로벌 석유 기업인 로얄 더치쉘의 CEO, 이름이 어렵습니다. 벤 반 뷰르덴이 그 작년 연봉을 51%나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2019년에 쉘에서 사망사고가 7건이나 발생했어요. 그 전년에 2건 발생했는데 3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여기에 요즘 그 오일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경영 성과까지 안 좋자 연봉을 이제 1년 만에 51%나 줄였는데요. 뭐 그래도 많습니다. 129억 원. 어마어마하네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LG화학,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최근 이제 하청 공장의 사망 사고가 되게 많이 이제 벌어졌잖아요. 그 서스테이너리틱스라고 글로벌 ESG 평가 기관에서 나온 보고서가 ESG 이슈와 경영진 보수 연동이라는 제목의 이제 보고서였어요.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내용이어서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런던 상장거래소 이제 FTSE의 전 세계 지수에 해당되는 2,684개 기업 중에서 산업안전보건, 이제 안전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산업안전보건과 경영진 연봉이 연동된 기업이 153개, 전체 5.7%였어요. 100개 기업 중에서 5개 기업이 2개를 이제 연계를 시킨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ESG, 환경 사회 지배 구조, ESG와 경영진의 연봉, 보수, 인센티브를 연동시킨 기업은 232개, 8.6%. 100개 중에서 8개 또는 9개의 기업이 ESG와 경영진의 연봉을 이제 서로 연계를 한다는 거죠. 사실 조금 저희한테는 낯설잖아요. 뭐 수익이 좋으면, 매출이 좋고 수익이 좋으면 경영 성과하고 CEO 연봉을 이제 연계시키는 것은 되게 흔한 일인데, 수익성이 아니라 ESG와 경영진의 보수를 연계한다라는 이런 흐름도 유럽에서 있다라는 게 되게 신기했고요. 또 최근에 나온 소식인데, 그 에퀴노르라든지 쉐브론, 쉘, 뭐 이런 에너지 회사들의 경우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그런 목표치가 있잖아요. 이 목표치와 경영진 이제 연봉 보수를 연동하겠다라는 그렇게 발표하는 기업들도 있다고 해요. 어찌됐든 뭐 호주, 캐나다, 프랑스와 같은 경우는 이런 ESG 성과와 경영진 보수 연계에 대해서 좀 더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에 속하고, 이태리, 네덜란드, 독일 같은 경우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투명성이 낮은 축에 속한다라고 보고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고서에 따르면 아까 232개 기업이 있었잖아요. ESG와 경영진 보수를 연계한 이 기업 중에서 66%가 사업장 내 안전사고, 그러니까 가벼운 부상이든 화재든 이제 사망사고가 나든 이 모든 것들이 재무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뭐 심한 경우 그 작업장 공장이 폐쇄될 수도 있고, 뭐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고, 조사라든지 법적 조치를 받거나 벌금을 물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기업의 평판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재무적으로도 연결되는 리스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153개 기업 중에서 뭐 소재, 에너지, 공공재 산업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고요. 경영진 보수와 안전사고를 연계시킬 경우 연계시키지 않은 곳보다 이제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을까 낮을까? 당연히 저는 이제 이 결론을 보고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당연히 낮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오히려 거꾸로 나타난 거예요. 결론이 더 높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안전사고와 경영진 보수를 이제 서로 연동시킨 기업의 산업재해율은 그 중간값이 0.19. 그렇지 않은 기업의 중간값은 0.09. 2배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데 왜 이런 결론이 났을까 이제 궁금했는데 해답은 바로 이거였어요. 결국은 기업에서 사전 예방적인 조치로 보이지만 실상은 이제 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기업이 사후 대책으로 이 부분을 연봉을 연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5월 말에 현대중공업에서 계속 올해만 이제 4명의 근로자가 이제 숨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그 대표를 교체했잖아요. 그렇듯이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아까 그 연봉을 깎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사후 조치를 했다라는 게 이 조사의 연구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보고서에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안전사고와 ESG 이슈가 실질적인 성과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경영진의 인센티브와 연계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오늘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